안녕하세요. 결혼하고 두 번째 명절입니다. 이게 별일 아닌 건지 봐주세요. 제가 화도 내고 처지 바꿔서 생각해보라 이야기를 했는데도 남편은 이게 이혼하자고 할 일이냐, 처지 바꿔서 같은 일 생기면 자기도 똑같이 할 거라고 합니다. 반반도 아니고 받을 거 다 받고 결혼해놓고 내가 왜 팔려서 시집간 사람처럼 살아야 하느냐. 너도 그렇지만 식구들 전부가 지금 우리 집 무시하는 거다. 결혼했다는 이유 하나로 내가 당신 집안 식구들한테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고 일로서 살아야 하는 거면 그렇게는 못 살겠으니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이번 명절 전날 5시에 빨리 건너와서 아침을 먹자고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에 자다가 깨서 전화를 받았고 저희는 점심때 찾아뵙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족 오랜만에 다 모였는데 같이 밥 먹어야 한다고 할 말만 하고 끊더라고요. 참고로 시동생은 다른 지역에서 직장을 다녀서 따로 살고 시누이는 시부모님이랑 같이 삽니다. 통화 소리에 남편이 자다 깨서 저 먼저 씻고 준비하라길래 제가 말했죠. 기억 안 나? 작년에 약속했잖아. 다시 전화해서 작년에 약속하신 거 다시 말씀드려. 하고 점심때 갔더니 라면을 끓여서 먹고 냄비 그릇까지 모조리 싱크대에 그대로 놔뒀더라고요. 지난 명절에도 새벽부터 전화를 해서 빨리 오라길래 갔더니 누군 누워서 자고 있고 누구는 TV 보고 있고 저 오니까 그제야 아침을 차려서 먹자고 하더라고요. 아침 식사 늦지 않게 준비하라고 새벽부터 전화한 거였습니다. 눈치 없는 남편은 비빔국수 먹자는 소리나 하고 시어머니는 명절 아침부터 누가 국수를 먹느냐 밥 먹어야지 하시고 시아버지는 면 안 좋아한다. 시누이는 비빔국수보다 잔치국수가 좋다. 하지도 않는 것들이 바라는 것도 많더군요. 결국 그날 남편이랑 싸우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아침에 가던 게 점심으로 늦춰진 것밖에 없지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먹은 그릇 그대로 치우지도 않고 놔둔 거 하며 한우 선물센터를 준비해서 갔는데도 밖에 나가서 드시고 싶다고 해서 성인 6명 식사비 저희가 다 냈습니다. 사회생활하는 시동생도 늘 얻어먹기만 하지 계산할 생각을 안 합니다. 아주 당연한 듯 얻어먹고 잘 먹었다는 말도 없더군요. 시누이는 졸업 선물로 아이패드 사달라는 소리 하는데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친정이랑 10분, 시가랑 30분 거리라서 명절 전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다음날 다시 시가에 갔다가 친정 가려고 하는데 저녁 먹고 가라고 하셔서 우리 집에서 기다린다고 점심 먹고 일어났고요. 그런데 친정 도착한 지 2시간도 안 되었는데 시어머니로부터 남편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지금 네 외삼촌이랑 이모네 식구들 다 왔어. 와서 인사하게 건너와라. 아 그래? 오랜만에 오셨네. 응, 얼굴이라도 봐야지. 얼른 와. 시어머니의 그 말도 안 되는 말에 알겠다고 바로 대답한 남편까지 순간 열받으면서 미쳤냐는 소리가 바로 나왔습니다. 안 멀잖아. 오랜만에 오셔서 며느리랑 아들 얼굴 보여주고 싶다는데 잠깐만 가서 몇 시간만 있다 다시 오자. 다시 오면 되잖아. 라고 하는데 친정에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전혀 상관 안 하는 시어머니부터 잠깐만 가서 몇 시간만 있다가 다시 오자는 남편까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말이 돼? 지금 명절이라고 친정에 온 건데 전화를 굳이 하셔서 다시 오라고 하는 게? 그리고 진짜 갔다가 온다고? 갈 거면 자기 혼자 가고 갔다가 다시는 오지 마. 라고 화를 냈죠. 그런데 오지 말라는 말을 장난처럼 받아들이면서 갔다 오겠다고 나가더라고요. 그걸 본 친정 엄마와 언니는 얼마나 우리를 무시하면 그런 전화를 하느냐고 속상해하고 옆에 있던 형부 역시 와도 문 안 열어주니까 오지 말라고 화내고 시가에서는 눈시도 없이 번갈아가면서 전화가 오는데 안 받았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까지 있다가 집에 갔더니 남편이라는 놈이 화낼 사람이 누군데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라고. 내가 시가에 있는데 집에 왜 삼촌이 왔다고 엄마가 오라고 전화와서 같이 간다고 하면 당신은 어떻겠냐니까 자기는 같이 가줬을 거랍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두 분 다 난리 났을 거라니까 자기 부모님 그렇게 이해심 없는 사람이 아니래요. 그럼 우리는 이해심이 부족한 사람이냐니까 왜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냐는 소리나 하고 됐으니까 우리 가족들한테 제대로 사과부터 하고 아이 없을 때 이쯤에서 갈라서자니까 이런 걸로 이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합니다. 저는 정말 이혼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인데 이 사람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니까
내가 지금 이상한 건가? 헷갈리기까지 하네요. 후기. 결국 이혼 이야기 오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병만 생길 거라는 이야기. 용기 내어 결정을 했어요. 저희 집에 배려도 없고 저를 무시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사실 그러고 나서 싹싹 빌었다면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 보면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는 집안이고 앞으로의 제 미래가 안 보여서 오히려 친정에서 이혼하라는 분위기였어요. 사람 잘못 고른 제 탓이죠. 빨리 정리해버리고 싶네요. 그래도 아이 없을 때 이렇게 된 걸 천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는지 미안하다며 무릎까지 꿇고 후회한다며 말을 하는데 제 마음은 움직이지가 않네요. 시모한테도 전화가 와서는 애야 이런 걸로 이혼하는 건 아니지 않냐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말을 하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시모 덕분에 이혼하게 되었으니 아들 잘 데리고 사세요 하고 예의 어긋나지만 할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더니 계속 전화가 오는데 차단하고 안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로 이혼하는 게 맞는지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제 결정에 후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덕분에 많은 위로와 조언이 되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댓글. 명절에 시댁에 있다가 친정으로 건너간 아들 내외에게 다시 오라고 전화하는 시차들은 또 처음 봤네요. 저기서 부모가 부른다고 달려간 남편도 어이없고요. 가정교육 꼬락서니 답 나왔는데 아직 아이가 없는 게 천만 다행이에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저 정도로 예의 밥 말아먹은 집안이랑 계속 엮여봤자 앞으로도 뒷목 잡을 일만 있을 거예요. 현명한 결정을 하세요. 댓글이. 이혼까지는 넘어갔지만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인 건 분명하네요. 순위는 받아주지 마세요. 당연한 줄 아세요. 남편분은 정신 차리세요. 당신 하나 믿고 결혼한 사람 하나 못 챙기고 사는 게 말이 됩니까? 시모님, 딸도 가진 분들이 왜 그리 생각이 없으십니까? 결혼 25년 차 50대인 제가 봐도 상식이 없으십니다. 두 번째 사연. 안녕하십니까? 먼저 소개를 하자면 저는 30, 와이프는 29, 아들 15개월입니다. 얘기에 앞서 말하자면 결혼할 때 저와 와이프 서로 해온 거 없고 우리 집에서는 1,000만 원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가진 게 없어서 와이프 임신기간과 저희 아들의 개월 수만큼의 시간 동안 서로 노력을 해왔고 지금은 대단히 부유하진 않지만 안정적이게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와이프가 툭하면 던지는 이혼 소리 때문인데요. 요즘 들어서는 진지하게 이혼 소송 준비를 할 예정이라고 통보를 하길래 대화를 해봤습니다. 제가 유책 배우자가 될 거라고 당연하게 말하는데 일정 부분은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와이프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 하고 저보다 결혼 생활을 더 많이 유지하고 있으신 많은 결혼 경력자분들에게 엿주고 싶습니다. 글로 풀어 쓰게 되면 말이 길어지고 많아질 것 같아 와이프와 대화했던 걸 요약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있는 그대로 쓰겠습니다. 아무래도 글로 쓰는 부분이기에 두서없고 모자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와이프가 더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이유. 그러니까 제가 유책 배우자가 될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어머니께 금전적인 도움. 제 생각엔 이건 도움이 아니고 다달이 어머니가 모자란 돈을 빌려주고 어머니는 꼭 갚습니다. 용돈이나 생활비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와이프 입장은 무슨 일이 있어 빌려드리는 거나 주는 것도 아니고 2년 넘도록 매달 빌려가는 걸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되냐는 문제인데 어머니가 갚는데도 이걸 이해하기 싫다는 처지입니다. 둘째, 옛날에 있었던 어머니와의 트러블. 와이프가 처음엔 어머니와 통화를 자주 했는데 한번 받아주면 전화를 너무 많이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몇 달 전부턴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 전화를 받지도 하지도 않습니다. 옛날에 한번 와이프에게 엄마 전화 좀 받아주라고 했지만 똑같았고 어머니도 그게 쌓였는지 전화로 저한테 와이프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과 짜증을 내는 걸 와이프가 듣고 나서부터 어머니를 싫어하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많이 하시는 편인 거 인정하고 저와도 하루 5통 이상을 합니다. 와이프가 잘 받아줄 때도 하루 2-3통씩 걸고 영상통화도 2-3번씩 한 걸로 알아요. 저도 장모님과 장인 어른한테 전화 안 드리고 그런 걸로 장모, 장인이 와이프에게 짜증을 냈다거나 한 적이 없어서 깔끔하게 인정하고 받기 싫으면 받지 말라 했지만 어머니가 그랬다는 게 잊히지 않고 아직도 화가 난다는 입장입니다. 셋째, 저와 조카의 관계. 어머니가 홀로 키우는 제 누나의 아들, 조카 한 명 있는데
저는 엄마 아빠 없이 크는 조카가 불쌍하기도 하고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누렸을 것들을 못 누리고 사는 것도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나는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났고 조카의 아빠란 놈은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어머니가 키워서 지금은 초등학교 6인데 조카가 어리고 하고 싶은 것도 경험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부모가 없어서 못 해봤던 것들이 많은지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여기저기 놀러도 데려가주고 먹고 싶다는 것도 자주 사줬는데 와이프는 조카에게 기본적인 도리 외에는 다 불만이고 조카 생일과 명절에 용돈 주는 거 말고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챙겼던 것들은 조카 생일에 놀러가고 시간 날 때 가끔 여기저기 데려가주고 펜션 잡아서 다 같이 놀고 먹고 싶은 거 본가로 시켜주고 특별한 날 용돈 주고 무슨 일이 생기거나 걱정이 되면 연락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이 정도는 조카한테 다 아는 거 아닌가요? 안 한다 하더라도 제 조카는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부분은 와이프가 너무 매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너무 정이 없다 느껴져 서운하기까지 하더군요. 넷째, 어머니의 거짓말. 저희 어머니가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인정해요. 사소한 것부터 큰 문제들도 거짓말을 해서 어느 하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 게 없긴 합니다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제가 받아야 하는데 와이프는 어머니가 어른으로 안 보인다는 막말을 하고 본인이 더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어머니가 고집도 성격도 좀 있다 보니까 주민분들이나 여기저기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얘기를 하니 해결을 안 해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라 제가 전화를 돌려 해결해 줄 때가 많습니다. 어머니가 사기도 몇 번 당하셔서 그럴 때마다 제가 이것저것 알아봐주고 해결해 주려고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와이프한테 피해가 가는 것도 아니고 나이도 많은 저희 어머니가 해결하기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한테 말하는 걸 모른 척 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와이프는 어머니 일에 일체 끼지 말고 사고를 치든 싸우든 사기를 당하든 어머니가 알아서 하게 두라는 처지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와이프도 본인도 실수를 많이 하는데 너무 매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도 오히려 서운함을 느낍니다. 자잘자잘한 부분들은 적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대표적인 이유인데 대화 나눴던 와이프 입장을 제 입장을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적었습니다. 제 잘못도 있지만 이러한 이유로 이혼까지 한다는 것이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더구나 와이프는 저에게 유책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유책 배우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유용하고 현명한 댓글이 있으면 와이프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기. 단 하나의 댓글도 제 편에 서서 이해하신 분들이 없어서 충격이었네요. 너무 당황스럽고 충격적이었지만 정말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언을 바탕으로 와이프와 다시 이야기 잘 해보겠습니다. 댓글. 유책 배우자 맞고요. 전화 강요만도 싫은데 거짓말에 돈 빌려가고 게다가 순이에게 떠맡겨질 조카까지 부인이 순이를 엄청나게 사랑했나 봐요. 보통은 시작도 안 했을 것 같은데 결혼하지 말고 어머니와 조카랑 잘 살지 그랬어요. 자기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여기다 내가 책임이 있냐며 쓰고 있으니 참 답답해서 돌아가시겠네요. 댓글이. 순이는 그런 환경에서 무슨 생각으로 결혼하셨나요? 아내분을 순이가 설명한 집안 상황들을 결혼 전에 어떤 식으로 알고 있었길래 결혼을 했을까요? 누구에게나 어려운 문제들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관건인데 어머니와 조카가 순이 가정에 너무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상황에 순이까지 선을 긋지 않아서 아내분이 이혼을 원하게 된 거라 생각합니다. 어머니와 조카의 상황은 순이의 돌봄이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러려면 순이 어머니라도 염치가 있어 꼭 필요한 도움만 받고 또 도움받는 것에 대해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그나마 순이 가정이 유지될 수도 있을 텐데 수시로 돈 빌리는 문제라던가 전화 문제는 아들까지 이혼시킬 차고 넘치는 이유가 됩니다.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면 어머니와의 잦은 동거래, 며느리에게 잦은 통화 요구를 하는 것을 책임지고 차단하세요. 그렇지 않을 거면 괜한 사람 인생 망치지 말고 이혼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